아마 벌써 눈물 나는데 그때 본 공연할 때는 눈물이 얼마나 나겠나.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시는지 진짜 놀랍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4월 공연에 꼭 오고 싶어요. 공연 감상하기 참 좋은 계절 봄을 맞아 경주시립극단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월에 올릴 정기 공연 을화를 미리 관객들에게 살짝 공개하는 오픈 리허설인데요. 무대보다 더 뜨거운 연습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짜잔!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하시죠? 근사한 무대를 만들고자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은 경주시립극단입니다. 1987년 창단 이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왔는데요. 올해도 엄청난 야심작을 준비 중입니다. 연극을화는 저 1982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경주 출신의 작가 김동리 선생의 장편 소설 을화를 바탕으로 극화한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어떤 기독교와 토착 민간 신앙의 과도기적인 가치관 충돌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연극의 경우에는 주인공 무녀 을화의 삶을 따라가면서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또 옆에서 부추기는 주변인들, 그로 인한 비극, 그리고 화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김동리 선생의 소설 을화를 경주시립극단이 국내 최초로 연극으로 선보이게 됐는데요. 단순히 올봄 한 번의 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으로 거듭해서 다듬어 나간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공연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서 어디서든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한 작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극본 과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 무대 장치 그리고 연기의 표현 등을 양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월 첫 공연 이후에도 완성도 있는 자기 공연을 위해서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제든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된 작품으로 만들어갈 연극 을화. 감정으로 가사내자, 우정을 씻어내자. 배우들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연기 연습에 열정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데요. 특히 극중 무녀로 나오는 주인공 을화는 더욱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예사롭지 않은 선생님께 특별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부채를 잡고 이렇게 일단 피지 말고. 무가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기 경상도 특유의 어떤 매너리 발성이라든지 경상도 사투리로 되어져 있다든지 춤을 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유의 어떤 이제 발동작, 손동작들 그리고 상징적인 무구들, 이제 지화라든지 또 뭐 손대라든지 뭐 부채라든지 신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더 동해안 별신구스럽게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하실 수 있도록 좀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을화는 무녀이자 영술이 월이의 엄마입니다. 극중에 나오는 오구굿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구굿 중에서도 초망자굿이라는 굿을 배우고 있고요. 10대 때부터 큰 무당이 되기까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캐릭터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의 변화를 살펴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 주인공 못지않게 연기 연습에 뜨겁게 매진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 극중 무녀 을화의 아들인 영술입니다. 영술이 소화해야 할 감정 연기도 무녀 역할만큼이나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이들이 무대에서 펼칠 연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 예수교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신이 크다 보니까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이 무속신앙에서 이 어둠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것들이 좀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을 제가
어떻게든 설득하고 기도하고 이 풀어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잘 보시면은 이 작품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4월 본 공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니 글쎄 오늘 특별한 관객들이 경주 시립극단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연극 을화를 미리 보기 하려는 오픈 리허설의 참가자들. 경주시립극단 오픈 리허설에 당첨돼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을화 연극을 미리 볼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 궁금증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어요. 누군가는 궁금증으로 누군가는 기대감으로 참가한 연극 을화의 오픈 리허설. 전체 작품 중 일부분을 미리 감상해 본다는데요. 연극이 펼쳐질 곳은 무대가 아니라 연습실? 오픈 리허설이라는 걸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예술감독으로 와서 시도를 했는데 저번 공연 때 되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특히나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경주 이야기라서 경주 분들 좀 모시고 관객분들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연습실이라는 한 공간으로 좁힌 오픈 리허설. 배우들의 연기를 더 생생하고 친밀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관객들에게도 배우들에게도 더없이 값진 시간이 되는데요. 연극 을화를 미리 보기 한 소감도 가감없이 나눕니다. 대체로 그 기독교와 샤먼이 충돌하는 그런 갈등들이 이 을화의 어떤 메인 구성 요소가 될 텐데 크리스찬이랄지 이런 분들이 보기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관객들의 질문과 예술 감독의 설명이 오가며 서로의 의견이 풍성하게 쌓여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연극 을화를 더 멋지게 다듬어갈 겁니다. 원래 본 공연만 봐도 2회에서 5회 정도 무조건 연속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서 이해하는 부분보다 오픈 리허설을 보고 본 공연을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져서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기대감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너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 뭐 여러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수정 보완해서 4월에 더 밝고 또 이렇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침이 풀어질 수 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경주 시립극단이 야무지게 준비한 연극 을화. 오픈 리허설의 감동과 재미는 그야말로 맛보기랍니다. 햇살 좋고 바람 좋은 4월에 연습실이 아닌 공연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우리 4월에 만나요! 푸른 바다 넘실대는 영덕. 봄이 오면 이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죠. 되게 맛있게 먹게. 게 먹으러 영덕으로 오시게. 올해도 열렸다. 새봄의 새잔치. 여기를 봐도 대게, 저기를 봐도 대게. 되게 맛 좋은 대게가 가득한 이곳. 영덕대게 축제 현장으로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다 함께 맛보시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제 바로 영덕 대게축제입니다. 매년 영덕 대게축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해마다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멋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영덕 대게축제 역시도요 다양한 볼거리들이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어떤 맛들이 있을지 국가대표 축제 영덕 대게축제의 맛을 지금 저랑 느껴보시죠. 가요! 사람들을 부르는 바로 그 맛. 고려 태조 때부터 수라상에 올라 천년을 이어온 그 맛. 군침, 꼴깍, 흥미진진, 재미는 2배. 알고 보면 더 즐거운 축제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영덕에 찾지만 대게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축제 안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관광객들이 어떤 행사, 어떻게 즐기고 가면 이 하루를 알차게 놀다 갈까요? 편하고 아득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대형 텐트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주 관광객들이 편하게 또 앉아서 음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영덕 대게 낚시 말고도 그 통발 낚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제대로 놀고 갈 수 있게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게! 대게! 오케이! 축제의 메인 이벤트는 뭐니 뭐니 해도 대게 낚시.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대게가 여기저기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요거 번쩍번쩍 아주 특별한 대게도 있다고요. 딱 보니까 벌써 대게들이 넘실거리면서 번쩍번쩍 황금색 리본이 보입니다. 저도 좀 맛도 좀 느껴보고 요것도 좀 느껴보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죠. 대게의 황금 리본 요거 재밌겠어요. 대게 낚시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오동통통 대게 탈 쓰고 입장하기. 너도 대게 나도 대게 모두 대게로 변신. 영덕 대게를 잡아라! 드디어 시작된 대게 낚시. 남녀노소 누구나 낚싯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요. 나 지금 올라가요. 대게 잡는 거 되게 쉽죠. 최고의 낚시꾼입니다. 잡았다! 왔다 잡았다. 대게 낚시의 하이라이트, 황금 리본을 단 대게를 잡아라. 체험 시간대별로 단 2마리만 있다는 황금 리본. 어머, 이게 그 귀한 황금 리본인가요? 금딱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딱지 확인. 자, 이야 어떠십니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도 준다고 하는데 대게도 잡고. 안 할라 했는데 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얼마만큼 좋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 기분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저 와이프랑요.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한마디 쏴주세요. 뭐라 하지? 한마디 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아빠가 막 이렇게 저 못 잡는 것도 잡아주고 아빠랑 별로 좀 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빠 최고! 대게 최고! 최고! 아니 어디서 신선의 향기가 폴폴 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게 통발잡이. 사방팔방 놓여있는 통발의 줄을 사정없이 당기면 되는데 통발 속에는 대게와 함께 아주 특별한 선물, 지역 특산품 교환권이 무작위로 들어있다네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네요. 오 벌써 대게 통발을 바라보면서 화난 속이 꽉 찬 대게도 가득, 상품 교환권도 가득. 어깨춤이 절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 죽겠죠. 통발을 그 자리에 놔두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 양손 가득한 대게. 대체 몇 마리나 잡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무려 3마리나? 정말 대단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장소, 이 김나는 거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잡은 대게들입니다. 이번 축제의 장점은 대게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지만 이 획득한 대게를 저렴하게 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요 잡은 대게들로 맛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하겠죠? 찜통 속으로 쏙, 하얀 김은 폴폴폴, 영양 많고 맛 좋은 대게가 착착착. 정말 맛있겠죠? 대게가 살살 쪄지는 동안에 또 다른 먹거리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대게 해물파전 대박입니다. 우와. 바람도 피하고 위생도 생각한 대형 텐트식의 푸드존. 대게로 육수를 낸 분식은 물론 대게살 듬뿍 올라간 파전은 휘리릭. 대게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간 라면에
먹음직스럽게 쪄진 대게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대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꼽아봤는데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에 오셔서 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게를 어떻게 까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뽑으셨죠? 먹고 자르고 그대로 잘라서 당기시면 참 쉽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벌써 졌어요. 다시 자르고 어라? 아까랑 다른데요? 요래서 만약에 안 나온다 하시면 뒷다리를 끊으셔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게는 앞뒤가 다리가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이렇게 한 입에 쏙 게살이 쭉. 겨우내 뚝 떨어졌던 입맛이 대게살과 함께 꽉 차오릅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대게 라면까지 흡입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 바삭하게 구워진 대게 해물파전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이 맛입니다. 이 맛에 영덕 오는 거고요. 축제를 찾는 겁니다. 저만 느끼기 너무 아쉬워요. 오셔서 요 맛 이 정치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 대게탈을 쓰고 펼쳐지는 축구에 동해바다 싱싱한 영덕대게 누가 빨리 손질하나 대게 손질 최강자를 뽑는 흥미진진 대결도 펼쳐지고요. 병국면에서 내려온 대게 줄당기기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까지. 대게 축제 처음 참가했는데 프로그램도 알차고 이렇게 유익하고 애들이 이런 체험 해본 적이 없어서 영덕에 와서 즐겁게 체험을 잘 하고 이제 게 맛있게 오늘 저녁에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왔는데 이번 연도 오니까는 더 즐겁고 더 크고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꼭 오세요. 안녕. 영덕으로 오시게. 봄축제 하면 꽃만 떠올리셨다고요? 아니죠. 이젠 대게가 대세입니다. 올해도 속이 꽉 찬 대게로 가득. 영덕의 봄은 되게 맛있는 대게로 활짝 피었습니다. 대게하면 영덕하면 영덕으로 구수함의 끝판왕 대두, 고소함의 끝판왕 두부로 완성되는 걸 보고 여기에 한식의 대왕 김치까지 만들어 먹는 재미를 더한다면 너무 좋죠?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일 함께 즐겨보실래요? 전북 농촌체험 완주 봉서골로 어서 오세요.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에서 내려오는 물, 이 물을 함께 쓰는 마을들이 모여 봉서골이 됐습니다. 오, 고드름. 이제 진짜 곧 봄이 오나 봐요. 고드름도 뚝뚝뚝 녹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 농촌 인심 바로 나오네요. 그렇게 그냥 예쁘게 그냥 잼매가 애기 같지. 어디서 손자 이렇게 이쁜 손자딸이 왔대요. 고구마도 농사하고 배추도 콩도 다 농사해서 드시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다 만들어서 먹었죠. 김치도 담아 먹고 두부도 해 먹고. 제일 장수하는 마을이야. 전부 80이면 원 뛰어댕기고 90이면 원 술도 드시고. 예. 장수하는 어르신들 많은 봉서골 도계마을로 가볼까요? 도계마을. 옹기종기 마을 풍경부터 정겹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이제 용진면 봉서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4개 마을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하는 등인데 주로 두부 체험과 김집 체험. 이게 이제 전통 문화를 대승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수익 사업을 펼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기금을 모으죠. 그렇게 모아진 기금은 마을자치연금으로 어르신들께 드린답니다. 전국에서 2번째로 시작한 곳이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 만들기 체험 가볼까요? 보통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얼마나 불려야 돼요? 여름은 따뜻하기 때문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겨울엔 12시간 이상을 불려줘야 됩니다. 옛날 선조들이 두부를 만들었을 때는 두부를 먹기 위해서는 한 3일이 걸렸다고 해요. 두부 한 모를 먹기 위해 3일 정성. 그 옛날 방식으로 맷돌 갈아 체험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와. 곱게 갈리며 콩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거 요즘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요? 와, 이게 온몸을 사용해서 돌려도 내일 아침 되면은 이 팔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다 만들어 드셨나 정말 대단합니다. 좀 담백한 느낌인데요? 아니 고소할 줄 알고 먹었는데 분명히 고소하거든요. 향만 맡았을 때는 은은하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콩물을 끓인 뒤 간수를 넣어 맛이 골고루 잘 배도록 해주는데요. 면 보자기에 걸러 나온 콩물에 간수 넣고 끓인 것은 순두부가 되고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면 네모난 두부가 된답니다. 이걸 다 접어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꾹 천천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 하얀 두부 어떻게 잘 만들어졌나요? 보자기채 올려보세요. 올린 다음에 여기다 펴주세요. 영양 만점 두부 완성! 향이 엄청 고소한데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약간 군침이 도는 게 한 입 먹어도 되나요? 무슨 일이에요? 두부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소 그 자체. 이번엔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는데요. 천천히. 칼질이 어설픈데 본인 생각은요? 잘하죠? 잘하는데 뭐. 투하. 저저저 푸짐하게. 고운 빛깔 김치 속 잘 만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진짜 버무리기만 하는데 맛있는 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에 김칫솔을 묻히는데 이런 체험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제가 엄마 할 때 이렇게 모른 척하면 그런 딸내미가 아니에요. 애교쟁이 딸내미잖아요. 만드는 이의 수고도 느끼는 체험이죠. 체험은 보통 언제 진행이 되나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면 됩니다.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고루 오고 성인들이 오는 경우에는 본인들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농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체험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애지중지 김칫솔을 곱게 묻혀 드디어 완성! 짠!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완전 먹음직스럽죠? 내가 만든 완전 소중한 김치 맛봐야죠. 어때요? 역시 음식은 입안 가득 푸짐하게 먹어야 돼요. 제가 담가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요? 와, 맛 체험하고 이제 또 어디를 가나요? 안녕하세요. 와, 멋진 난타 공연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좀 맛있는 김치랑 두부 만들어 왔는데 혹시 같이 드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만들기 체험한 두부와 김치, 난타를 배우는 분들과 나눠 먹으며 화합하는 재미를 느껴보는데요. 이게 사람 사는 정 아닙니까?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기 또 좋은 것도 많고 이제 마을에서 연금도
무료로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받아봐요. 얼마나 맛있는 것도 다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빨리 연금 받고 싶은데. 나는 안 받고 안 늙을 거야. 이제 심장을 울리는 난타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두드리는 것만으로 웃음이 나와 행복은 자동 충전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마을을 딱 둘러보니까 이렇게 난타도 하고 사이도 너무 좋으시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나이 먹을수록 즐겁게 살려고 우리 마을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신나게, 유쾌하고 재밌게 이대로 쭉 나오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농촌의 활력,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일, 맛있고 다양한 체험들이 있다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사람들에겐 매력적이니까요. 흥겨운 농촌 체험을 원한다면 전북 완주군에 있는 봉석골로 놀러오세요. 나무를 깎으면서 오는 이 희열이 보통 뭐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여기서 어쩌면 제가 조각 삼매경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회사에 나오면 어려도 제가 칼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목칠공예 명장을 만나러 왔는데요. 한평생 나무를 깎고 조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 대한민국 명장. 벌써 멋있으셔. 목칠공예 명장님 아니랄까봐 모든 벽이 나무로 가득 찬 거 보이시죠? 그대로 들어가 보는데요. 명장님 바로 발견!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저기서 뚝딱뚝딱 떠들으시는 분이 왠지 명장님이 아닐까. 와, 포스가 남다르시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바로 50년 가까이 나무의 영혼을 불어넣은 대한민국 목칠공예 명장이십니다. 어떤 작업 중이세요? 이 용의 큰 용을 조각하고 있는데요. 용의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 한 25m 길이의 용이 될 겁니다. 25m요? 네. 이야, 대박이다. 아니, 그럼 주로 어떤 작품을 만드시나요? 저는 이제 주로 사찰의 장음 조각, 엄청 아름답고 또 종교적인 교리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목공예랑 만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조영예술고등학교 거기에 처음에 창립이 돼가지고 딱 중학교 졸업할 때 그 학교가 생겼어요. 목조각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목조각에 심취하고 빠졌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부산 공예고 진학 이후에 조각에만 매진해온 한평생.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며 그렇게 2016년에 명장이라는 큰 별을 다셨습니다. 이야, 작업 공간이 또 있으셨네요. 여기 체험 공간입니다. 이제 제가 주로 잘하는 건 스토리텔링 조각이라 해가지고 이야기 구전되어 오는 거나 또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입체로 재현해서 드리죠. 그런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사찰의 창건설화 조각 작품 등 대부분 불교 예술 세계의 독창성을 불어넣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4, 5개월 동안 하는 작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도면 그 이해를 하고 내용을 도면으로 그려서 이제 고객하고 또는 스님하고 대화를 해서 스님 이런 작품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스님 오케이 하면 그대로 제가 입체적으로 제작을 해버리죠. 그 도면 보시고요? 네. 그 도면 좀 보여주세요. 네,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 작업의 시작점이 되는 밑그림. 이게 컴퓨터로 한 줄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볼펜으로 다 그리신 거랍니다. 좋은 작품 하나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자르고 있고 또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진짜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하게 만난 명장님의 둘째 아드님 김유석 씨도 역시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목공예 작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며 서로 응원하는 가장 친한 동료라는데요. 보기 좋죠? 어떻게 하다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평생을 목조각을 해오시면서 이뤄내 오신 이제 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 목조각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제 수행 능력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부터 접근해야 될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혼란스럽기도 하고 뭘 배워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에서야 조금씩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아버지 나이 때쯤 되면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혹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자신만의 젊은 감각으로 목공의 세계를 확장 중인 김유석 씨. 즉석에서 저를 위한, 아니죠, 브라보를 위한 선물을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저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잠시 후 공개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볼 곳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야, 여기가 다 나무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인가요? 네. 이거 한 15톤 정도 있을 겁니다. 15톤이요? 네, 한 나무 종류는 한 대여섯 종류인데 요 피나무, 그다음에 홍송, 너티, 편백, 또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을 각 특징적인 나무들 쭉 뒤에까지 다 제장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나무로 보이는데 이게 그래요? 다 종류가 좀 다른 다 거예요? 특색이 있고 목리가 다릅니다. 이 나무가 50년 된 편백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금방 본 나무하고 같은 수종이거든요. 어디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나무하고. 다르죠. 두께가 다른 것 같아요. 두께 말고 다른 걸 찾으셔야 되는. 두께 말고. 네. 아, 이거는 약간 초록색이 섞여 있고 이거는 주황색, 황토색이다. 정답입니까? 오답. 제 눈으로는 이번 생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신 수령된 나무는 그 나이테가 선명하게 그러고 큽니다. 나이테가. 그런데 이렇게 500년 이상 약 1000년 정도 된 나무는 굉장히 조밀조밀합니다. 와, 진짜요? 예, 이런 정도의 나무는 정말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나무. 이거 보물 창고네요. 보물 창고. 나무 저장소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사용할 나무를 골랐다면 재단할 차례인데요. 조각하기 쉽도록 표면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나만의 특징적인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중요하겠죠. 네. 칼판에 여기 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 힘이 지지대로 가게끔. 그냥 파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진도가 안 나가요. 야, 이게 이렇게 밀기 힘든 거였어요? 아, 쉬워요. 아직 첫 요령이 없어서 그래. 오케이. 첫 요령만 있어. 명장님이 살짝 손을 좀 빌려주셨는데요. 이게 힘을 준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군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파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근데 기계 없나요, 기계?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원래 다 있어. 근데 여기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파면서 이제 힐링하는 거니까 기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힐링한다. 나는 힐링 중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내처럼 손을 이렇게 푼다는 식으로. 깨. 수학. 수학. 단어가 수학. 그렇지. 수학. 한편 제 옆에는 조용히 조각에 몰두 중인 수강생이 있었는데요. 왜 벌써 숟가락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아니, 어떻게 거죠? 선생님 잘 되고 계세요?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작업을 하셨어요? 한 1년? 1년? 예, 1년. 요 공방에 오면 나무 냄새 나죠. 맞아요.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나무의 따스함. 그다음에 나무는 친환경이라 절대 우리 환경을 해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 목공예를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다니신 수강생님이랑 저랑 비교했을 때 하나 이렇게 빼주시죠.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1번이 좋아요. 1번. 2번. 1번이 잘했어요. 이 목공예가 좋은 것은 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마다 성격 따라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 정도면 딱이에요. 더 이상 파지 않고 싶어. 점수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100점 중에 89점. 그럴 거면 왜 주셨어요?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학교에서도 고학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 장소에서도 많은 분들인데 또 이렇게 수강생도 계시고 이 목공예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큰 꿈을 안고 전통과 젊은 디자인이 접목돼서 세계 시장에 우리 목공예 문화를 알리는 큰 기업을 하나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 목칠공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50여년의 세월 동안 나무에 혼을 불어넣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김규영 명장.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국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논과 밭에서도 자율주행이 대세다? 스마트 농업은 최근 농업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농기계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을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가 도입된 양양군으로 달려가 보실까요? 이곳은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육장. 여기 신통방통한 농기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작진이 찾아왔는데요. 어디 보자. 아니,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랙터 아닌가요? 잘못 왔나?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신기한 농기계가 있다고 해서 네네, 찾아왔는데. 여기 지금 신기한 농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 트랙터 아니에요? 일반 트랙터가 아니고요. 양양군에서 스마트 농업이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한 그 트랙터를 저희가 구비해 놨습니다. 스마트한 트랙터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트랙터인데요. 대체 뭐가 다른 거죠? 비밀은 바로 이것. 이게 뭐냐고요? 알아서 농사를 척척 해준다는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 조향 장치랍니다. 이야, 세상 좋아졌네. 좋아졌어?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하게 위치 지정만 해놓으면은 GPS만 잡아주고 위치 지정만 해주면은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는 귀농 귀촌인이 많고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 실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트랙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 그리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랙터는 농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게다가 트랙터가 자율주행이라면 고단한 농사일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겠죠? 천평인데 관리기로 고양이 관리기로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천평이지만은 한 번 할 때는 한 번로 하시고 꼼꼼히 진행되는 교육, 농업인들도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자율주행 트랙터 교육도 함께 하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린 평수가지가 안 돼가지고 면적이 안 돼가지고 또 문제가 아까 교육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공위성 지표하고 이게 맞아 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잖아요. 이게 경지 정리된 구역에서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논두렁이고 삐뚤삐뚤한 데가 많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 밭도 개혁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저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편하니까 좋지.
우리도 사용합니다. 이론 교육이 끝난 뒤 이제 실습에 나설 차례인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실습을 하기도 하고요. 야외에서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소농으로 농사 짓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300평 미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형 농기계를 빌려가시고, 밖에서 하는 자율주행이나 큰 대형 트랙터 하시는 분들은 약간 대농, 중형이나 대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경지 면적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농기계가 따로 있을 터, 각자 관심 있는 농기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까지 하는 맞춤형 교육이랍니다. 지금은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실습 중. 그런데 자율주행 트랙터는 자율주행만 되는 걸까요? 자율주행하다가 멈추면 어떡하죠? 그때는 수동으로 놓고 이렇게 직접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타고 관찰하며 자율주행의 기초부터 배워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요. 자율주행 전도사가 따로 없네요. A 지점하고 B 지점, 그리고 코스를 지정해 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딱 선에 딱 갖다 놓으면 조금 떨어져서 제가 자동으로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해서 맞춰서 그대로 노타리를 치고 나가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편하고 좋아요.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 물론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익숙해서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걸 해놓으면은 배워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사용할 때 네. 어떻게 해볼 생각 있어요? 아, 해볼 생각이 있죠.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좀 습득이 빠를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약간의 습득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습득력만 익혀놓으면은 최고 편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도 뭐 배우면 좋다고 하니까 난 나이도 많는데 무조건 배우고 싶은데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0세. 자율주행 하면 좀 이제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시는 도움이 거잖아요. 될 것 같아서 또 한번 배워보려고 좀. 나이 상관없이 자율주행 트랙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율주행 트랙터는 설명만 간단히 들어도 조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기어를 놓으면은 알아서 제가 이거는 할 것 같은데, 이건 하기 쉬워요. 쉽네. 처음 걱정과는 달리 막상 배워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분도 어느새 자율주행 트랙터 홍보대사 다 됐네요. 잘 쓰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떤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이게 자율주행이니까 설정만 딱 해서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가 알아서 탁 가고 그러는데 참 좋아요. 예, 요즘 기계가 참 좋네. 그런데 자율주행 트랙터가 좀 비싸지 않나요? 일반 똑같은 마력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배 정도 지금 비싸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트랙터를 그럼 이 비싼 트랙터를 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이제 추세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아무리 좀 기계를 배우더라도 좀 조작 미숙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를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게 트랙터를 운전하시다 보면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트랙터 친구인 요 녀석도 농사에선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하는 농기계일까요? 이 기계는 우리가 승용 관리기라고, 현재 작업기는 비닐 피복을 할 수 있는 작업기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 있고, 지금 자동 조향 장치가 달려 있고요. 이것도 그럼 지금 자율주행이 되는 건가요? 자율주행은 아니고 직진성이라 그래갖고, A점과 B지점을 정해놓고 일직선으로만 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크루즈. 크루즈 기능이. 예, 그런 기능이죠. 자율주행 농기계 덕분에 올 가을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네요. 그런데 트랙터는 필요할 때마다 대여가 가능한 걸까요?
예,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하면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 농가들에서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 신청도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예약은 필수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도 스마트화된 세상,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인들의 고단함도 훨씬 줄어들 텐데요. 자율주행 농기계와 함께 올 한 해도 대풍 들길 기원합니다.